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부가가치세 계속 들어갑니다. 이제 용어들 계속 나옵니다. 제 3절이에요. 납세 의무자, 납부해야 돼.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자. 사업자였죠. 사업자. 여기 있네.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고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 그래서 서로 다른 간접세의 대표적인 게 바로 부가가치세였다. 꼭 기억하시고. 그게 1번이죠. 그 다음 2번. 사업자의 개념.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는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죠. 중요한 건 꼭 영리라는 게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우리 주변에 있는 가게들, 가게 왜 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지. 회사 왜 차려?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는 영리 목적에 불구하고, 즉 영리 기업이든 아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이랬잖아요. 원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죠. 비영리 단체죠. 그럼 영리든 비영리든 간에 상관없이 중요한 건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취급하면 그거는 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 국가나 지자체는 영리 목적이 아니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 그럼 과세예요. 그 다음에 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돼. 재화나 용역이라는 말은 앞에서 했었죠. 독립적으로, 즉 바꿔 말하면 고용관계에서 만약에 제가 회사랑 그 근로계약에서 고용된 근로자예요. 그럼 제가 물건을 팔았어. 그럼 제가 사업자냐? 아니지, 회사가 사업자인 거지. 그러니까 고용관계는 아니다. 고용관계에서 공급하는 건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 계속 반복적이어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쓰던 노트북이나 컴퓨터 아니면 휴대폰을 팔았다. 근데 여러분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팔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3년간 쓰던 걸 팔았어. 그럼 한 번 팔았다고 사업자 신고해가지고 세금 내야 되냐? 그건 아니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왜 리뷰하는 사람이야. 컴퓨터나 이런 걸 리뷰해가지고 너튜브에 찍고 이런 사람이야. 그럼 사가지고 리뷰하고 팔고, 사가지고 리뷰하고 팔고 이러면 계속 반복적이죠. 계속 반복적이면 여러분은 사업자 등록을 했든 안 했든 과세 대상 재화를 계속 공급하고 있는데 만약에 신고 안 했다. 그럼 나중에 걸리면 된탕 쏘이는 거예요. 신고해야 돼요.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적이면 해야 돼. 그리고 사업상 독립적, 인적, 물적 독립성이 있어야 돼. 다시 같은 얘기지만 고용관계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존재, 독립적으로 공급,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 단체를 사업자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영리 목적만 해당된다 그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계속 반복적이어야 돼. 그 다음 고용관계에서 제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사업자의 분류. 일반과세자가 있고 간이과세자가 있고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 면세. 세금을 낼 의무가 없어요. 면세. 대표적인 게 나중에 배워요. 배우는데 대표적인 건 생활필수품이라든가 기초 쌀 같은 생활필수품, 생필품 또는 책, 도서 신문 잡지 또는 교육단체 이런 경우 등등등이 면세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제가 강의하면서 저는 대부분 제가 교재를 써서 해요. 교재를 제가 써서 강의를 하거든요. 지금은 물론 이거 제 책을 제가 찍어내지 않는데 예전에 제가 강의하는 책을 제가 출판사를 차려서 책을 찍어서 계속 판매도 하면서 했었는데 망했죠. 그 출판사 그것도 면세입니다. 근데 출판사는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즉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제가 출판사를 차렸어. 그럼 너는 사업자 아니야. 이게 아니고 사업자는 사업자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거예요. 너는 사업자가 아니야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내야 될 필요는 없다. 왜? 너는 그 자체가 다 면세를 취급하니까 면세니까 부가세 신고는 안 해도 돼 이거죠. 오해하면 안 돼요. 너는 사업자 아니야 이게 아니라 부가세법상 사업자 아니다. 바꿔 말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일반 과세자가 우리가 말하는 그냥 과세자지. 일반 과세자. 이때 법인과 개인이 있습니다. 법인, 개인. 개인은 자연인. 원래 태어날 때부터 너는 사람, 자연인이 개인 사업자고 법인은 법으로서 인격받은, 즉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주민등록을 하듯이 회사를 차리면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하잖아요. 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업자, 그게 법인 사업자. 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전자든 종이든 간에 전자로 발행하든 종이든 발행하든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내가 팔았다는 증서 그리고 세금을 몇 프로 거뒀다는 걸 증서로 남겨야 돼. 그게 바로 세금계산서입니다. 그 다음 간이과세자는 우리 화장실, 간이화장실 있잖아요. 무슨 행사, 축제 같은 것 때 그냥 일반 건물이 아니라 야외에서 행사한다. 그럼 사람이 몰리니까 화장실 같은 것도 필요하다. 그래 간이화장실 놓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간이. 정상적인, 정식이 아니라 간이로 하는 거. 간이과세자는 직전 1영년, 0년이 뭐냐면 달력으로 1년. 1년 상시적인 달력은 1월부터 12월이 있는 게 달력이잖아요. 물론 아니 내 달력을 딱 받았는데 12월부터 나오던디? 아 그거는 서비스로 해가 바뀔 때 12월 거 넣어놓고 1월부터 예를 들어서 23년으로 23년 카렌다를 딱 받았는데 22년 12월이 있어. 이건 서비스고 23년은 1월부터 시작하는 거죠. 1월부터 12월이지. 달력으로 1년 동안의 공급대가. 여기서 공급대가는 또 뭐냐? 여기서 공급대가는 공급가액 플러스 부가가세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다시 공급가액은 회계에서는 앞에도 한번 했죠. 회계에서는 매출액을 여기서는 공급이라고 그래. 공급가액이라고 그래. 이게 만약에 100억이야. 그럼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걷어서 국가에 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물건을 팔면 물건값 플러스 부가세 10%면 10억이죠. 100억에 10%니까 10억이잖아요. 그죠? 그럼 합친 금액을 그게 바로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100원에 부가세 10원 더하면 110원이죠. 110원. 그러면은 110원 중에 10원이 부가세죠. 그러니까 110원 중에 10원. 110원 곱하기 110 중에 10원은 부가세죠. 110원 중에 10원. 또는 110원에 곱하기 110분의 100 하면은 공급가액이죠. 그죠? 그지요? 이건 산수니까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그 다음에 다시 잘 봐요. 공급가액이죠. 공급가액 곱하기 1 플러스 0.1 하면은 공급대가다. 이해됩니까? 공급가액이 100원, 부가세가 10원, 여기다 퍼센트를 붙이면 100%에 10% 더하면 110%, 110%에 110분의 10은 10원이고 110%에 110분의 100은 100원이죠. 자, 그다음에 100%를 소수로 고치면 1이죠. 10%를 소수로 고치면 0.1이죠. 1 플러스 0.1, 그냥 한마디로 1.1. 공급가액에 1.1 곱하면 공급대가입니다. 만약에 내가 1,000원짜리 커피를 사는데 부가세가 붙어서, 즉 부가세를 붙여서 팔려면 얼마 팔아야 되냐? 1,100원에 팔아야지. 그죠? 1,000원에 부가세를 붙여서 팔려면 얼마에 팔아야 되냐? 1,100원. 10% 붙이니까. 맞죠? 5,000원짜리면 5,000원 곱하기 1.1. 그러면 얼마 받아야 돼? 5,500원 받아야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거 잘 들으세요. 자, 공급가액에서 공급대가를 구하려면 곱하기 1.1이죠. 근데 거꾸로 만약에 여러분이 자 오늘 제가 커피를 샀는데 1,100원 주고 샀어. 근데 여기다 부가세를 빼고 그럼 공급가액은 얼마지? 계산하려면 거꾸로. 그러니까 공급대가에서 공급가액을 구하려면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구하려면 1,100원 곱하기 1.1을 나누기로 바꿔주면 1,000원이 나오겠지요. 이해됩니까? 곱하기 1.1이나 나누기 1.1 이해됩니까? 이거는 부가가치세의 문제가 아니라 산수의 문제니까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커피를 1,500원 주고 뽑았어요. 근데 이건 쉽잖아요. 딱 봐도 그냥 1,100원 나누기 1.1하면 1,000원이다. 너무 쉽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산 게 1,500원이야. 근데 이 중에 부가세가 들어가 있죠? 얼마 들어가 있을까? 어려워요. 이거 암산이 안 돼. 곱하기 부가세는 110분의 10이죠. 아, 이러면 얼마야? 1,500원에 곱하기 110분의 10은 얼마지? 110분의 100은 얼마지?
아이씨, 암산이 안 되는데? 그죠? 이건 쉬웠지. 1,100원 나누기 1.1 이건 쉬웠지. 근데 1,500원 나누기 1.1하면 얼마야? 모르겠어. 그지? 어렵죠? 그래서 계산기 눌러보면 135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막 이러지 않을까요? 눌러봐야 한번. 그래서 내가 오늘 10,000원 주고 샀다. 내가 산 게 그럼 1,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야 그럼. 10,000원 주고 샀다 오늘. 제가 10,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여기에 나누기 1.1하면 얼마예요? 암산이 안 되죠. 그죠? 그럼 계산기 눌러봐요. 그럼 아마 90909 이렇게 나올걸요? 9090909 하니까 반올림, 세법에서는 9090.9090 계속 9 막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세법에서는 반올림이 없어요. 세법에서는 무조건 그냥 버림이야. 여기는 버림. 버림이 아니구나. 나중에 참 버림도 있는데 반올림 하면 9091이지. 9091 이렇게. 9,091원. 저기 나중에 세법 다 하다 보면 절사가 나오는데 그 나중에 할게요. 일단 반올림하면 9091이죠. 여기에다 부가세 909 하나에 10%면 909죠. 909. 더하면 다시 10,000원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나누기 1.1 또는 곱하기 1.1. 나누기 1.1 곱하기 1.1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럼 만약에 10,000원 주고 샀는데 이 중에 그러면 부가세가 얼마냐고 하려면 나누기 1.1 하면 공급가액이 나오고 그거에 10%한 부가세. 아니면 아까 한 대로 10,000원 곱하기 110분의 10 하면 부가세가 나와요. 너무 많이 하면 또 헷갈려 보여.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곱하기 1.1과 나누기 1.1. 곱하기 1.1과 나누기 1.1. 요것만 먼저 이해하시면 돼요. 자,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게 공급대가다. 공급가액에 1.1을 곱하면 공급대가다. 공급대가를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다. 이게 자유자재로 돼야 돼. 이게 산수예요. 자, 다시 공급대가 했죠. 이 금액이 8천만 원 미만. 8천만 원 미만인 사람을 간이가세자라고 해가지고 간이가세자는 나중에 맨 뒤에 나와요. 간이가세자는 정상적인 부가세 신고납부하기에는 좀 어려운, 한마디로 작은 회사예요. 작은 기업은 세금을 좀 편하게 그리고 좀 적게 부담을 줄여주고 적게 내고 편하게 신고납부하라고 혜택을 주는 게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혜택.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이제 개인적으로 8천만 원 번다 그러면 굉장히 좀 많이 버는 거 아닌가요? 많이 벌죠. 8천만 원 벌었으면 좋겠다. 그죠? 근데 내가 사업을 해. 흔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게를 해요. 식당을 하든 편의점을 하든 신발 가게를 하든 뭘 하든 이 가게를 하는데 왜 1년에 8천이래. 이래서 1년에 8천이면 많이 버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월급 받는 거면은 많이 버는 축에 속하죠. 근데 내가 장사를 해. 만약에 사람을 한두 명이라도 쓰고 직원을 한두 명이라도 두고 장사를 한다면 1년에 8천만 원이면 나누기 12달 하면 나누기 12달이잖아요. 월로 따지면 약 700만 원 조금 더 되죠. 나누기 한 달에 30일이야. 그럼 30일로 나누면 대충 1일 하루에 대충 하면 30일로 20몇만 원이죠. 25만 원도 안 되지. 22만 원, 23만 원 막 이렇게 되나? 하루에 23만 원이야. 그럼 아니 개인적으로 23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만 회사 장사하는데 한 달에 700 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직원 2명인데 월급이 최저임금 준다고 쳐. 최저임금 요즘 얼마냐? 250 준다고 쳐. 250만 원 2명 줘. 500만 원 주네? 그럼 여기 재료비 떼야 되는데? 수도요금, 전기요금 떼야 되는데? 내 인건비는? 알바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영세사업자 한마디로. 그럼 영세사업자들은 정상적인 세금 신고 납부하라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좀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8천만 원 미만은 이제 쉽게 어떻게 쉽게 하는지는 나중에 뒤에 보세요. 뒤에 나와요. 일단은 이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밑에 줄을 달았는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고 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어요. 여기. 자, 2021년 7월 이후에 4,800만 원 이상일 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고 4,800만 원 미만은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영수증 발급해야 돼요. 이때 여기서 말하는 영수증은 이거예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리고 또 하나. 신용카드 나오면 무조건 같이 그냥 우리는 현금 영수증하고 묶어서 같이 정리하세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 간이 영수증은 안 돼요. 간이 영수증은 인정 안 됩니다. 간이 영수증 있잖아요. 요건 인정이 안 돼요. 요거 두 개.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
간이영수증은 적격 증빙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자,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8천 기억하시고 8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참 책에는 그 사이 한 칸 더 있지. 부가세 계산 구조가 있잖아요. 일반 과세자는 우리가 앞에서 전 시간에 한 것처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를 납부해라 이렇게 되는데 간이과세자는 그 중간에 하나 더 들어가죠. 공급대가 매출액의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다시 10%래. 만약에 일반 사업자는 만약에 100억 매출했어. 매출액이 100억이에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10% 매출액의 10%인 100억을 내야 돼. 10억을 매입세액 생각하지 말고. 근데 간이과세자는 100억이잖아요. 그 다음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나중에 10%에서 40%까지 있어요. 만약에 10%라고 쳐. 거기에다 부가세 10% 이렇게 내면 돼. 그럼 이거 1억만 내면 되는 거야. 1억만. 일반 과세자는 10억인데 얘는 1억만 내면 돼. 이게 혜택이에요. 만약에 이게 20%야. 그럼 2억만 내면 되네요. 이런 식으로 일반 과세자에 비해서 현저하게 혜택을 주는 것이 간이과세자입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지금 당장 안 외워도 되고 일단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가 있구나 참고하시고 넘어갈게요.